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날라왔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자료는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낸 겁니다. 오늘 날짜예요. 2024년도 광복절 특별 사면 실시. 여기에 경제인 특별 사면 복권 15명 중에 이동채 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자로 이제 잔형 집행, 나머지 형기를 이제 면제한다. 다시 경영으로 복귀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이제 냉정하게 바라볼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감성적으로 바라볼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5페이지 보시면은 경제인 15명 중에 잔형 집행 면제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됐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거는 거의 뭐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여기 리스트 포함되어 있는 사람 대통령 결재 올리면은 당연히 여기에 뭐 태클을 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경쟁인 15명 중에 이동채 전 회장이 포함돼서 이제 경영으로 복귀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또 지금 업계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여기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배터리 업계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사업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 오늘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이동채 전 회장은 이제 경영으로 복귀하게 될 예정이고요. 뭐 전문 경영인 두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동채 회장이 에코프로 그룹에 있어서 최대주주잖아요. 최대주주 역할에 있어서 경영에 대한 영향 이 부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업황과 그 다음에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좀 바라볼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주주가 회사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일하는 직원들의 심적 안도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뭐 공장의 준공식이나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자꾸 얼굴 내비치고 이러고 다니면은요.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 활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업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최대 주주 그리고 이런 경영인들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기업을 잘 알리는 이런 활동들도 영업의 일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더 이상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직원 관계자 이런 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에코프로 그룹을 이끌어온 이동채 전 회장의 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업계의 현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을 극복해 나가면서 기업이 또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 주주 그리고 전 회장 이동채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견제들과 사람들의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그리고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라고 제가 썼죠. 이 최대 주주가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대표이사나 그리고 사내이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 이사들이 선임되고 해임됩니다. 그래서 상법 제 382조, 385조에 의거해서 보면은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최대 주주의 영향력이 주주총회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이사 선임 같은 경우는 보통 결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결의 같은 경우는 어떤 안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이제 후보로 선임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여기 참석한 주주들이 과반수 2분의 1 이상이 찬성이 되게 되면 이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2분의 1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2분의 1이 전체 총 주식수에서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에서 에코프로 또 BM에서
어떤 이 경영인들이나 이렇게 선임하고 해임할 때 이 최대 주주의 눈치도 보고요. 그다음에 또 기왕 일하는 거면은 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리고 도덕적 해이, 개인의 일탈이나 아니면 모럴 해저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견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이사들이나 그리고 또 이사들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해임되다 보니까 최대 주주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에코프로 그룹의 이동채 회장이 설립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옥중에 있을 때보다는 현장에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느끼고 바라보면서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최대 주주의 영향은 경영에서 이런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 때문에 잠시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양극활 물질 최종적으로요. 그리고 이 양극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전구체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만드는 리튬 이런 것들이 이 사업부마다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기차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고 많이 팔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또 들어가는 양극재가 에코프로 BM 거면은 기왕이면 에코프로 BM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명분이 타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올라간 주가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리튬 가격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요. 이 LME 시세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11,300달러까지 때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점이라고 했었던 가격대가 13,250불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 또 뚫고 내려왔습니다. 뚫고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양극재 원가의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리튬하고 니켈이잖아요. 그런데 이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양극재 판매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에코프로 그룹 이 컨퍼런스 콜 한 내용에서 이제 판매 가격 관련해 가지고 언급드렸던 부분 재고 자산 평가 손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좀 비쌀 때 이 수입해다가 리튬을 가져다가 양극재를 만들어요. 뭐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공급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원재료를 광물을 가져다가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이 만들 때까지 그러면 이 시간 동안 광물 가격이 떨어져요. 판매 가격은 그 광물 시세에 연동해서 판매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100에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내가 파는 시점에 이게 80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80에다가 마진 붙여서 파는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0은 손실 보는 거고 이런 마이너스 20의 손실이 이제 재고 자산 아직 안 팔린 재고들을 현재 광물 가격으로 평가했을 때 재고 자산을 이제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했던 거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에 굉장히 안 좋게 영향을 줬죠. 반대 케이스로 본다라고 하면은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70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내가 100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30에다가 여기에 마진까지 붙이니까 얼마나 수익성이 좋겠어요. 근데 리튬 가격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이런 구간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항상 이 모든 가격들은요. 제가 보면은 순환한다라고 느껴져요.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었고요. 올라간 건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떨어진 건 다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 톤당 11,300불, 11,300달러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리튬을 공급하고 생산하는 이런 쪽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느냐? 감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이 자료는 2022년도 9월쯤인가 나온 자료인데요. 제가 이때 당시의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과거에 어땠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리튬이라는 이 광물의 특성 그게 뭐가 있냐면요. 가격 변동의 비탄력적인 공급 구조. 다시 말해서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거 가격 많이 올라갔네. 우리가 생산해서 팔면은 이거 돈 많이 벌겠네라고 생각해서 공급을 빨리빨리 못 늘린다라는 거죠. 리튬 생산은 1, 2년 단위로 계획되고 그다음에 개발 기간도 4년에서 7년까지 또 10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염수 리튬은 그래요. 그래서 수요를 즉각 반영하지 못해서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이 기업들은요. 리튬 생산하는 기업들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2017년 리튬 생산량은 전년 대비해서 80% 성장했는데 2018년, 2020년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해서 후발 기업들은 높은 생산 원가로 도산을 해버리고요. 다시 팬데믹과 가격 하락으로 2021년 공급이 축소됐을 때 수요가 전기차 수요 쪽이었었죠. 수요가 바로 회복되면서 공급 위기 발생하면서 이 리튬 가격, 니켈 가격 그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 현상 이런 것까지 나타나고 있죠. 시장의 관심도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관계 부처들도 회의를 통해 이 개선안을 낼 예정입니다. 9월 내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과충전을 방지하는 이런 부분들로 대부분 내용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이 내용 한번 보세요. 리튬을 채용하는 차세대 배터리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차세대 배터리 분류라고 보면은요. 전고체 배터리가 있고 리튬 메탈 배터리가 있고 리튬 에어, 리튬 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까지 가는 단계는요. 아직 멀고도 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얼마나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소재를 공급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텐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적용 소재 리튬 금속, 음극재에 리튬 금속 들어가요.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분리막이 찢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쇼트 현상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체 전해질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극재 관련해서도 이 단결적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재마다 배터리의 안정성을 늘리는 데 있어서 기술 개발이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따가 에코프로 BM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리튬 메탈 배터리 음극재 생산에 필요한 흑연이나 실리콘을 리튬으로 대체. 여기에는 분리막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리튬 금속, 음극재에 리튬 금속 들어가죠. 리튬 에어 배터리, 리튬 황 배터리 다 음극재가 리튬 금속으로 대체됩니다. 차세대 배터리로 가면 갈수록 리튬의 수요가 지금 현 상황보다 리튬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리튬은 이 전방 산업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어떠한 차세대 배터리 안정성을 늘리고 배터리 수명도 늘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늘려가는 이러한 차세대 배터리로 가는 과정 속에서 리튬은 계속 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은 에코프로에서 판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에코프로 그룹에서 이 리튬 생산하는 기업 어디죠? 바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아직 비상장 회사입니다. 2023년도 7월 달에 돈을 4천억을 받아요. 그리고 유상증자랍니다.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돈 받은 곳이에요. 근데 주주 간의 어떠한 계약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일정 기간 내 IPO 완료 의무입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그러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상장되기 전까지 어떠한 뭔가 재료가 나왔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의 이 에코프로의 지주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사진 하나 잠시 볼까요? 이게 지금 에코프로 그룹의 이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입니다. 여기에는 에코프로 AP도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있고 에코프로 HN, 머티리얼즈, CNG 다 있습니다. 한 곳에 다 모여 있죠. 뭐 에코프로 AP 같은 경우는 뭐 생소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산업용 가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재 물질을 제조할 때나 이렇게 산업용 가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에코프로 AP, BM, HN, 머티리얼즈, CNG 다 모여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부터 해서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여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 공장이 제대로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가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원가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타 기업들보다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셀 메이커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예정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캠9 그리고 머티리얼즈, HN, CNG 이쪽 라인이 지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지어지고 제대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적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바로 실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차세대 이제 소재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계속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진행 중인 부분에 있어서 고용량 고안정성 하이니켈 양극활 물질 개발 안정성 들어가죠. 그리고 고성능 차세대 양극활 물질 개발 그리고 저가격 고안정성 이름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결과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이 연구 개발 그리고 기술력으로 뒤처지지 않는 이러한 노력들을 해나가면서 상용화에 성공하는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기차의 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뭐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공유드린 정보들이 좀 있는데요. 소재 하나하나마다 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들이 필요합니다. 양극화 물질 같은 경우는 제가 단결적 양극재 말씀을 드렸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는 또 코팅 기술이 중요해요. 분리막 같은 경우도 이제 신축성이라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요. 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해액에 들어가는 첨가제, 열 억제 첨가제 이런 것들 들어간 전해액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가지고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셀을 딱 만들어졌을 때 이제 과충전, 과방전을 방지하는 게 바로 보호 회로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제 언급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날짜죠. 8월 12일 날 이런 자료를 하나 공유드렸습니다. ITM 반도체 2차 전지 보호회로의 개요라고 해서 여기 보호회로 기능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흥국증권에서의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있었지만은 이 기업의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전고체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훨씬 더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죠. 하지만은 지금 이 보호회로 관련돼서는요. 지금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성능을 입증할 때까지 여러 인증 절차들이 있다라는 거. ITM 반도체는 그렇지 않고 지금 상용화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종목에 대한 앞으로 좀 투자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도 공유드려요. 그리고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관련 주요 일정에서 8월 13일 날 관계부처 2차 회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의견 수렴 간담회 9월 초에는 종합대책 발표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어떤 종목들의 주가 차별화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전기차 급속 충전기 충전율 80% 제한에 대한 부분이 9월 내에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간다면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이 LFP 배터리 더욱 불리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NCM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 이렇게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쓰는 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이러한 이 배터리를 장착한 차들이 만약에 80%로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미래를 위해서 좀 생각해 놔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열폭주 관련해서 이 화재 관련해서 제가 올해 초에 참석했던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이렇게 좀 세미나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했던 그런 이 사진 자료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의 방향성에 맞춰서 이 기업들도 기술 개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여기에 가끔 공시가 나올 때 이 공시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지금 8월 9일 날 제가 올려드렸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그 다음에 이 윈팩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공시를 주목하는 이유
여기에 제가 설명을 달아놨죠. 그리고 나서 이 교환사채 100억 100억 두 개가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설명들을 달고 그 다음에 8월 12일 어제 날짜죠. 월요일 10%대 그 다음에 윈팩 같은 경우도 장 마감했을 때는 8%대로 끝났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목 한번 보실까요? CS 윈도도 제가 이 공시 이 간만에 볼만한 공시가 생겨서 공유드립니다 라고 해서 CS 윈드 2회차 교환사채 발행 관련해 가지고 이걸 왜 주목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 변동의 주요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7월 26일이었죠. 이때가 종가가 48,6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8월 6일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요. 제일 높았을 때가 8월 12일 월요일. 그래서 67,000원대까지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 이 공시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사 내용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공시에 대해서 기사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공시 검색을 해서 제가 써놓고 나면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랬을 때 기사로 나와요. 그래서 한 발 먼저 이 공시를 해석하고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뭐 제가 공유드리는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공시로 포착한 종목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 하나 더 보신다면요. 제가 3월 8일 날 공유드렸던 종목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퀀타 매트릭스예요. 2회차 전환사채 관련해 가지고 이 공시를 왜 주목하게 됐는지. 그런데 주가는 어땠느냐? 3월 달부터요. 7월 달 직전까지 계속 횡보입니다. 횡보. 4,000원대 가격에서. 그리고 나서 7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더니 4,000원 가격대에서 이게 5배가 넘는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죠. 근데 이 기간 동안 만약에 내가 지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 구간을 못 먹는 거고요. 나는 별로 수익도 못 보고 그리고 털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포착으로 잡은 종목들은 너무 올인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투자 원칙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중장기로 가져갔을 때 이 퀀타 매트릭스의 재료를 오롯이 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장기로 봐야 되고 장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최소 1년 이상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적립식, 그러니까 분할 매수, 그리고 수익 나면 수익 실현, 리밸런싱, 그리고 네 번째는 계속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 확보.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원칙을 지켜가면서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들어갔을 때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짧게 오르는 주가 이 공시 같은 경우는 좀 티가 나요. 전환사채가 아니에요. 그런 공시들은. 그래서 이 교환사채 공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좀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채널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설명란에도 이제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여기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1688-6491. 저 벤자민으로 통하는 대표 번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문자로 텔레그램이라고 보내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하시면서 궁금해하는 게 몇 가지 정도로 압축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신규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수익권이야. 이걸 팔까? 그리고 다른 종목을 살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손실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기다려도 되는 건가? 앞으로 나올 호재는 무엇이지? 여기에 희망을 걸어도 될까?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항상 고민거리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 벤자민에게 분석 종목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같아요. 이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원하는 요청하는 그런 종목의 이름, 에코프로 BM이다, 에코프로다 이렇게 문자로 발송하시면은요 신청 끝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상 제작할 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나 이런 것들 반영해서요 영상도 기획하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제가
설령 영상으로는 다루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으로요. 저 벤자민이 드리는 선물도 있는데요. 우선은 이 향후 좋은 주가 흐름이 좀 예상되는 주도주하고 섹터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드립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리포트 보이시죠?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참투자자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정식 회원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사에서 보내드리는 리포트, 일반적인 증권사 리포트하고는 조금 차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 같은 경우는 다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이 보고서들이 올라올까요? 바로 이제 펀드 매니저들, 바이사이드 쪽을 이제 주 타겟으로 해서 보고서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나 어려운 용어들 그리고 업계 용어들 이런 것들이 즐비하죠. 그래서 해석하고 이제 이해하는 데도 어려운 데다가 콕 집어서 얘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문사 리포트는 순수하게 일반 투자자분들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들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신규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괜찮을 만한 종목 분명히 여기서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중률도 지금까지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가 직접 드리는 건데요. 벤자민이 직접 작성한 공시검색 자료집들입니다. 유상증자 편입니다. 앞으로 또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를 위한 공시검색으로 수익내는 해법, 공시검색으로 유상증자만으로도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이거는 투자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공시 내용을 봐서는 이거는 내가 투자를 하고 있어도 손절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집, 이 PDF 파일로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688-6491번으로 문자로 공시 자료집, 공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리포트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채널이나 영상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자료집도 받아보고 싶다. 그럼 다 쓰세요. 다 쓰시면은 그런 것들도 다 반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에코프로 그룹 이동채 회장의 경영 복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직면한 현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매도도 이제 어느 순간 또 털려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 금액 코스닥에서 1등, 2등이죠 아직도. 이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작년 2023년 7월 달쯤이었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거는 6월 말에 공시가 나왔고요. 7월 초에 공매도들이 엄청나게 털려나갔습니다. 제가 그때도 영상에서 공매도 털려나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공시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전환사채 공시였어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사모펀드 회사를 돈 들어오는 거 그때 털릴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에코프로 BM의 에코프로의 어떤 공시가 나온 건 아니고 이동채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법 리스크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이제 기업 이미지 쇄신에 이동채 회장도 전력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 이런 부분들도 또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도 또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